김두한의 참모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김영태. 그가 증언했던 몇몇 내용들에 관해 조명이 불가하네. 1편에서는 김영태에 대한 이야기, 2편에서는 시라소니의 미스테리로 조명하도록 하겠다. 종로에서 태어난 그리고 어느 순간 김두한과 합류했던 이 인물은 해방 후인 1945년 이후 김두한과 만났다는 설이 있다만 종로의 관계자들을 직접 취재하셨던 네이버 브로그 지식인의 운영자님의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청 끝물의 시절 지휘본부조에서 같이 생활했던 것을 감안할 때 1944년 반도의용청년단에 스스로 찾아와 김두한과의 인연을 이어갔다는 설도 있네. 그렇게 이후 김두한의 큰 행적마다 함께했던 인물 김영태. 1920년 출생, 김두한에겐 아우였던 나이, 2010년 90세란 나이에 이국 땅 뉴욕에서 타계했던 그는 이민을 간 초기에는 이름을 김태영으로 바꾸고 뉴저지에서 거주했다는 기록도 있네. 두뇌 회전이 상당히 빠르고 명석했던 인물로 홍만길과 함께 긴두한패 지략가로 활동했던 것 같네. 당사자의 회고에 의하면 원래는 독립투사 광복군이 꿈이었다고 하지만 만주를 넘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던 중에 일본군에게 적발이 되어 그 꿈을 포기하고 김두한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지. 실제로 김두한의 자서전에서도 이 김영태란 인물은 여러 번 언급이 되네. 김두한의 일생일대 위기가 되었던 정진용과 자익세력 속탕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김두한 일행, 피고 김영태 동원 책임자 징역 7년, 신영균 징역 5년 과실치사, 홍만길 징역 3년 중과실상해, 그리고 김두한 벌금 2만원에 처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당시의 기록으로 최초 선고된 판결 내용이네. 의아하게도 김영태가 가장 높은 형을 구형받은 반면 김두한은 벌금으로 끝났던 것이지. 물론 이 이후 판결에 의구심을 가진 미군이 상고를 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재판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 이러한 행적을 봤을 때 김영태는 분명 종로의 핵심 간부로 선두에 섰던 인물은 분명한 듯하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때마침 독립이 되면서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재판권이 대한민국의 이관이 되어 화를 면하게 되는 김두한과 김영태. 이렇게 김영태의 행적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현듯 2000년대 초반 TV에 출연하여 김두한의 딸과도 만나며 몇 가지 증언을 남기게 되는데, 사실 이때가 드라마 야인시대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을 때라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TV에 출연했던 시대였지. 동대문의 나카이우스, 김태련, 종로꼬마 이상욱, 평생직이라 자처했던 하야시페의 소공동 백작 김동회, 바로 그런 인물들이 등장했던 시대였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좀 가려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네. 아직도 그들의 증언을 전부 사실인 마냥 생각하는 시청자들도 상당히 많기에 한번 생각해볼 부분인 것인데, 먼저 당사자인 김두한이 없는 시점에서 당대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던 김두한의 특급 열차는 그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였을 것이네. 하물며 김영태와 같이 드라마에서 멋지게 조명되었던 인물은 불필요하게 진실을 언급하여 비판을 받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김동혜와 같이 김두한의 자서전과 야인시대에서 모두 외면받았던 인물은 그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해프닝도 있었지. 아무튼 그들의 증언 속에서 분명 진실도 있었을 것이고 왜곡도 있었을 것이네. 실제로 회고 이후 주먹계 대부로 부각을 받으며 각종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도 상당히 많았고, 입증되지 않은 여러 많은 인물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면서 김두한의 측근인 마냥 행동하기도 했지.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김두한 형님의 막강 파워 영향력은 상당한 것 같아. 아무튼 이 김영태 증언이 훗날 또 상당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는데, 사실 많은 증언들은 없었나? 그렇다면 김영태가 남긴 몇몇 증언에 대해서 들어갈 것인데, 김두한은 팔다리가 모두 강력했었죠. 손은 비교적 작은데 이게 뭐 온몸이 그냥
팔뚝부터 해가지고 무쇠처럼 그냥 다 안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경찰 마루오카와의 대결처럼 발차기로 시작해서 주먹으로 끝나는 거의 일격 또는 이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김영태는 김도환의 입봉설에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었지. 하지만 왜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았던 마루오카의 대결을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의 첫 번째 내용이네. 분명 김도환의 측근이었다면 마루오카라는 일본 경찰은 김도환과의 대결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김도환의 가오를 상당히 지켜줬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 그도 그럴 것이 김도환을 큰형님으로 모셨던 그를 봤을 때 어찌 보면 당연한 섭리. 또한 부정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본인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손실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왔던 수많은 일화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추측이네. 즉 굳이 진실을 말해봤자 득될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김영태가 증언했던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대혼란으로 다가오는데, 당시 그 시라손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뭐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리고 도비놀이를 즐겨하던 평양박식이는 원래 박모씨라 불렸던 인물인데, 우리가 아는 시라손이와 김도환은 만난 적도 없고 도전받은 적도 없지요 라는 증언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즉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라손이 이성순 형님이 그 시라손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는 2편에서 찾아뵙겠네. 시청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